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스기입니다. 자,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겨울이 길고 또 추운 만큼 이 여름을 마음껏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여름에 열리는 행사들이 유난히 많은 시카고입니다. 이 다운타운은 물론이고 각 타운십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연이어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운타운에서 그 유명한 랄라팔루자 한여름을 대표하는 시카고의 행사가 아닌가 하거든요. 오늘부터 막을 올립니다. 벌써부터 길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 다운타운 인근 주변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 몇 년 새 K-팝의 영향으로 한국 가수들도 무대에 빠짐없이 라인업이 되곤 하는데요. 올해도 또 몇몇 한국 가수들이 무대에 설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시카고 교계 최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대성회도 드디어 내일부터 있게 됩니다. 이 3일간 집회가 그레이스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주변에 뵈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 작은 행사 하나하나 챙기시면서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면에 누가 뭘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꿈쩍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은요, 아주 작은 실천 또는 관심, 참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요, 이번 한 주는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7월 30일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준비된 순서는요,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린 후에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재미 대한체육회 부회장이신 천경태 장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군이 어제 엿새 만에 이란을 상대로 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기습 공격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도 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에 동참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또다시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 욕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강하게 이란을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이란이 기습 공격을 벌인 데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 이후 잠시 중단됐던 무력 공방을 이처럼 재개하면서 국제 유가도 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선물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 74센트로 전장보다 무려 7.9% 급등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존 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서 5차례 연속입니다. 이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연준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이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캐비넛이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지팡이는 없다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한 자신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개월 전에 패소했던 1,200억 원대 명예훼손 위자료 항소심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롤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뉴욕시가 고가 세컨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맘단이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맘단이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시장 가치 500만 달러 이상의 세컨하우스 96만 건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요. 이 명단에 오른 주택에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최종 과세 대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앞서 뉴욕주는 실제 과세 대상을 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이 대상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심사해서 명단을 조정을 하고 오는 12월에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이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사망하게 했던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고등법원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피고 콜트 그레이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당시 14살에 불과했던 콜트 그레이는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이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사 2명, 학생 2명 등 4명이 사망했고요.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그레이가 아버지에게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죠. 앞서 지난 3월 3일에는 그레이의 아버지인 이 콜린 그레이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범행 수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고 게다가 아이에게 총기를 선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이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서 외국산 로봇을 수입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간형 로봇과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 장치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연방통신위원회는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의도로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또는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의 수입 금지 조치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이 되지만 이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외 로봇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 중서부의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한국계 후보죠. 이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는 8월 11일 진행이 되게 될 위스콘신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한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계입니다. 이 한인 2세인 홍 후보는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단일 국가 출신으로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또한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 규모는 55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서류 미비자 1,370만 명의 무려 40%를 차지해서 최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는 1980년 이후 5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1,170만 명을 넘어섰던 2007년 정점을 기록한 뒤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정착 기간은 전체의 60% 이상이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이 장기 체류자들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또 조사가 됐는데요.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은 타국 출신 이민자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낮고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도 떨어져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놓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주지별로는 멕시코 출생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강진과 관련한 사망자가 이 시간 현재 34명으로 늘었습니다. 7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온몰 구마모토의 사고 원인으로는요, 공조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사용하던 LPG 가스가 지진으로 파손된 배관을 통해서 누출된 뒤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이온몰이 무너지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지진 발생 지역에서는 정전과 통신 장애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재민들은 수돗물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에 산불, 가뭄까지 가세하면서 유럽 전역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서 그리스에서도 산불이 확산되고 있고요. 극심한 가뭄에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로마니아, 헝가리 등에서는 원전 가동이 잇따라 멈췄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최대 하천 중의 하나죠. 다뉴브 강의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선박 운항과 원전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시카고 최대 여름 축제인 랄라팔루자 2026이 오늘 그랜파크에서 개막됩니다. 행사 진행을 위해서 루프 지역 인근 잭슨, 발보, 콜럼버스 등 주요 도로 인도가 전면 통제됩니다. 시내 일대에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보건국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모기 개체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올 시즌 첫 대규모 구충 방역을 실시합니다. 어젯밤 오헤어 지역에 이어서 오늘 밤에는 풀먼 그리고 사우스 리어링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 차량 살포 방역이 있습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입니다.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윌링에 위치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내일 저녁은 8시, 토요일은 7시, 주일 저녁은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이 강사는 한국 원천침례교회 다닌 김요셉 목사님이시고요. 주제는 성경적 믿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는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최고 84도,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최고 83도, 토요일 흐리고 역시 소나기 오겠습니다. 최고 74도, 현재 기온은 71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경태 재미대한체육회 부회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재활 등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아틀란타에 계시면서 현재 재미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데요. 시카고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경태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께서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시지만 이렇게 시카고를 방문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역자들, 변호사 한 분하고 EM 패스터 목사님이 노숙자 선교 때문에 EM 아이들 데리고 휴스턴에서 아틀란타에서 올라오셨어요. 평소에 이제 같이 나누던 분들인데 잠깐 시간 내서 미팅 좀 하려고 제가 불이 나게 어제 좀 달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또 저희 방송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장로님께서는 현재 아틀란타에 계시면서 이 여러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아이가 좀 29살인데 다운 증후군, 제가 4대 독자인데 첫 아들을 낳았거든요. 장애인이었으니까 저도 놀라기도 했지만 그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장애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이지만 지나오면서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데는 경제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시간적인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은 일을 하게 됐고 가능하면 프로페셔널 필드에서 일을 하면 서로 교체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지나와서 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아이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저희가 업무적으로 배운 노하우도 나누고 또 정보도 드리고 서로 이제 연대도 결성하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기는 했지만 그 메디컬 이슈가 많았어요. 척추에 이제 종양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 레귤러 체크업 하느라고 풀 세데이션 하고 MRI 찍고 왔는데 이제 그런 아픔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만이겠어요. 저보다 더하고 힘든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작은 노하우지만 좀 배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축구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경기인 출신이고 선수 출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지대하다는 것을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백민혜 부회장님 통해서 장애인 체육회에 조인하게 됐고 아틀란타 장애인 체육회에서도 이제 좀 책임을 맡고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아틀란타에 계시지만 그동안 경험으로 체득하신 여러 노하우들을 또 이곳 시카고에서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이를 돌보느라 부모 중 한 분이 일을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로 병원을 많이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부분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현재 이 매스 뮤추얼 이 재정 관련 스페셜 케어 플래너로도 계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네. 그건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이제 저희가 일반 재정 플래너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매스뮤처럼 지금 180년 된 미국의 멜라이프나 뉴욕라이프나 이런 회사들처럼 종합금융회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기업으로서 물론 비즈니스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회사 안에 스페셜 니드 지적 발달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래서 재정 전문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고 라이센스를 갖게 하셔서 전문적으로 이 장애인 가족들을 돌보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보다는 사역을 펼쳐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다양한 이슈, 교육이나 의료나 법적인 문제나 재정이나 이런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애인 자녀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하나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타 다른 회사는 거의 없고 예전에 맷플라이프하고 지금
이 매스뮤추얼이 그런 부서가 있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조인이 됐고 저희는 뭐 한 20여 년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한 15년 동안 꾸준하게 이런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축적된 엄청난 장애 관련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보 나눔의 일환으로 찬스가 되면 동서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좀 나누는 게 사역의 일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접 필드에서 일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이 한인 가정에 좀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느끼셨는지요? 어떻게 돕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보다는 미국은 개별적인, 즉 장애 복지 혜택을 국가에서 이제 줄 때 개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잠깐 나눈 것처럼 이제 어떤 나이에 따른 그런 혜택 또는 체류 자격에 대한 혜택,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면 연간 뭐 많게는 10여만 불까지도 다양한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피케이션, 체류 자격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있고요. 설사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 50개 주가 이런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절차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위에 펀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서 조지아, 알라바마 같은 데는 거의 6, 7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8살이 되고 또 이 혜택을 받기까지는 물론 이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중증 장애를 갖거나 하는 분들은 조금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대기 기간이나 또 받고 싶고 원하고 필요한데도 퀄리피케이션이 안 돼서 못 받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니드에 대해서 또 장애인들 가족들끼리는 잘못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그렇죠.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잘 이해를 시키고 또 다른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나눠야 된다. 받고 못 받고도 중요하지만 이 리드가 단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이기도 하지만 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이 되는 게 대부분 이런 지적 발달 장애는 원인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아들 조셉이 가진 다운 증후군도 DNA 크로모좀 21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이제 오티즘 장애를 가진 경우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런 자폐 장애의 원인을 이제 의학적으로도 규명을 못하고 있어서 추측만 할 뿐이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장애인 자녀가 있다고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고 케어하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극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지. 그런 부모들에게 어떤 정상적인 정보를 잘 전달을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지 어쩌면 전체 장애를 뭉뚱그려서 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장애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 다운 증후군, 자폐, CP, 셀리브럴 펄스라고 해서 뇌병변 장애, 뭐 지체장애, 다양한 또 시각장애, 뭐 이런 분들이 그룹핑을 해서 조금 더 노하우를 축적하고 나누고 어떤 디렉션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를 갖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나누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늘 제자 훈련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항상 전문 변호사들이 들어와서 케이스 스터디 위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호사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토픽이나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하고 쉽게 좀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장애인 사역이 업무의 일환이긴 하지만 이게 뭐 비즈니스 차원보다는 네. 평신도 사역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이 때문에도 있고요. 비슷한 또 주변의 장애인들을 보니까 그런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 동기와 계절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장로님께서 현재 아틀란타
씨가 조지아주에 계시잖아요. 시카고도 자주 네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비교를 해볼 때 시카고 물론 다 둘러보시고 만나보신 건 아니지만 이 대략적으로 볼 때 좀 어떻다고 느끼셨는지요? 타 지역을 자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 미랄 장애인 선교단이 미주에 16개 대부분 대도시에 다 펼쳐져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발의를 했다 그래도 과언은 아닌데 그래서 단장님들 리타먼 플랜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단장님들 리타먼 플랜과 곁들여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가끔 지역을 방문하면 우리 전 습관적으로 제가 우리 장애인 가족들 혹시 모일 계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정보 나눔이나 혜택을 나누는 거는 앞서서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나 장애인 부모 중에 영어가 좀 편안하고 익숙하신 분들 같으면 이제 그분들이 가능하면 미국 주류 사회에 저희와 같은 스페셜 케어 플래너 이런 분들과 조금 소통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런 혜택은 연방정부의 혜택에 주정부의 엑스트라 펀드가 이제 좀 가미가 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장애인 자녀의 포커스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원한다면 그런 혜택이 극대화되어 있는 주를 좀 찾는 것도 부모로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꼭 뭐 자녀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사업을 옮기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사실 뭐 장애인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아서 미국에 건너오는 분들도 계신데 준비 없이 그냥 덜커덩 오셨다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는 분들도 봤는데 사전에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장애인 재정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좀 나누고 컨설팅하고 어떤 디렉션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스템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카고 지역도 뭐 미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아마 미국 회사들에도 충분히 있을 테니까 그런 소통하고 또 쉽지 않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뭐 줌이나 이메일이나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주중 사역이 왜 시카고에는 좀 미흡한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미국 장애인 센터에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제가 얼추 생각하기에 펀드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나 그 펀드 내는 게 지금 메디케이드라는 거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체류 문제가 뭐 합법적이면 건강보험을 이제 메디케이드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메디케이드 웨이버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부과해서 재정적인 자원을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통해서 받는 건데 이제 이게 천차만별인데 시카고 지역은 그런 펀드가 적거나 받기가 힘들거나 어려워서 그럴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조금 궁금증이 들기도 했는데 아직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틀란타가 5개나 주중 장애인 센터가 이렇게 돌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런 펀드를 활용해서 우리 센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즉 어찌 보면 비영리 단체로 다 운영은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선한 뜻으로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베풀고 비즈니스로서도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시카고 지역에서 그렇게 어제도 글렌뷰 쪽에 보니까 뭐 노인 센터가 하나 멋있게 있는 빌딩을 봤는데 65세 이상 노인 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버짓이나 펀딩이 충분히 있는데 활용을 못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 장로님 오늘은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그 교회 내에 어떤 장애우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